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9살이고 현재 장애아인 아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두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 아프고 가슴 저린 현재의 제 아들 사연과 아들,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별로 보내야 했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5살 때 적당한 hun기 맞춰 듬직했던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셨고 저는 자매 중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고 저는 막내였어요. 제 전공은 원래 한문교육학과를 졸업해서 교사가 꿈이었지만 임용고시를 실패하고 계속 고시 공부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저냥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난 저를 좋게 본 친구가 자기 사촌오빠가 대기업 다녀서 능력 있는데 한번 소개팅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사촌오빠 나이가 당시 35살 정도였는데 학교도 좋은데 나왔고 인간성도 좋다며 하여튼 인물 하나 빼고는 다 조건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동료 사촌오빠이기도 하고 불편해질 것 같아서 거절했지만 계속 한 번만 만나보라는 얘기에 소개팅을 나갔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사촌동생 사진첩에 있던 정은씨가 맘에 들어서 소개시켜달라고 내내 졸라댔거든요. 실제로 보니 더 예쁘시네요. 라며 입에 발린 칭찬을 해주고 당시 남편은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듯 제법 긴장한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직장친구 말처럼 외모나 다른 비주얼 같은 것들이 썩 훌륭한 편은 아니었으나 하도 외모는 기대하지 말란 말을 전부터 들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않았다며 수줍어하며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던지요. 저는 남편과 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 집안 쪽에서 결혼을 하도 서두르는 바람에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장손이었는데 마침 뱃속 아기가 또 아들이었던지라 집안에서는 아주 경사였습니다. 저는 시집에서 여느 때보다 귀한 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마음가짐으로 태교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별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제 담당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기형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자세한 검사는 더 받아볼 테지만 확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 정도 확률이면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 다른 병원들도 찾아가봐서 검사를 받았지만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남편은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다가 제 손을 붙들고 병원을 가자더군요. 우리 아이는 또 가짜. 나는 그 아이의 아빠가 될 자신이 없어. 뱃속에서부터 이미 판명 났는데 낳는 건 아니라고 봐. 그래도 우리 처사이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잖아. 기형아 검사에 잘못될 확률이 높은데도 막상 나와보니까 정상화였던 사람들이 많대. 정말 확률적인 건데 각오하고 낳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보,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자. 그렇게 나와버리면 우리에게도 아이에게도 큰 상처로 남을 거야. 사람들 시선 그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건 줄 알아? 평생 동정받으며 살고 싶어. 우리가 왜 아이 때문에 그런 시선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데? 아이가 더 자라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게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야. 라며 절 설득했고 제가 끝까지 우기자 양가 부모님들마저 나서서 제 마음 아픈 거야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차디찬 병원에서 아이를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어요. 남편은 잘 생각했다며 홀가분한 듯 얘기했지만 전 그날부터 물 한 모금조차 삼키지 못하고 자식을 제 손으로 보냈다는 죄책감에 그 더할 나위 없는 괴로움에 시달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뱃속 16주밖에 안 된 태아라고 하지만 차디찬 것이 닿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훗날 우연치 않게 영상들을 보니 그것도 생명이라고 살겠다고 막 도망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전 오열하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남편은 빨리 둘째를 갖는 편이 좋겠어. 새로운 아이가 생기면 당신도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될 거야. 우리 부모님들도 손주 보게 생겼다고 주위에 잔뜩 자랑하셨는데 일이 그렇게 돼서 마음 많이 상하신 모양이더라고. 둘째 낳아서 얼른 안겨드리자 라며 제게 다가오는데 그런 남편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이다. 그렇지만 첫째 아이를 그런 식으로 보내서 그런지 둘째 아이는 잘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2번 정도 더 임신을 했지만 모두 유산을 해버려서 제 심적으로 구할 길이 없었어요. 참으로 슬프고 괴로워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던 찰나 저는 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이번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회사도 아예 그만둬버리고 하루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의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저는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둘째, 셋째 아이를 지켜냈고 이번에는 제발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성별도 꼭 알맞게 아들, 딸이었는데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일단 건강한 제 자식을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남편도 한 번 아픔을 겪었던지라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빠가 될 날을 기다렸지요. 1차 기형아 검사를 무사히 통과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쓰리고 불안한 마음을 알았던 지난 상처가 조금씩 아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잠을 자다가 뱃속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새벽에 응급실로 향해 갔습니다. 아직 23주 밖에는 안 되었는데 뱃속에서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기에는 너무 이른데 뱃속을 붙잡고 아기들에게 안 돼, 제발 조금만 더 참고 나오자. 아가, 뱃속에서 조금만 더 엄마 품에서 살다 나오자. 라고 달래도 보고 부탁도 해보았습니다만 임신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빨리 세상 빛을 보고 싶었던지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며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고 저는 불안감에 두 눈을 꼭 감고 제발 아기만 살려달라고 내 목숨 저버려도 좋으니 제발 내 쌍둥이들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빌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전 다시 한번 끔찍한 소식을 접해야만 했어요. 남편은 얼굴이 어느 때보다 그늘진 채 걱정스럽게 제 곁을 지킬 뿐이었고 의사가 대신 무겁게 얘기하더군요. 쌍둥이 딸은 태어나자마자 저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아들은 680g에 출산했습니다만 이 아이도 살릴 수 있을지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해놓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아이. 차라리 제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우리 아기. 잘못되면 전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번이나 제 새끼들을 잃었는데 태어난 그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하며 울며불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포기하라는 듯한 뉘앙스의 1분 1초 피말리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제가 퇴원하고 나서도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내려앉은 느낌이 들어 손이 덜덜 떨려가며 받고 순간의 감정이 갈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매일 신생아집중 치료실에 2번씩 들려 의료진들 식사나 간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면회를 갔고 몇 번이나 저희 아이를 위해 잘 부탁드린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그럴 때마다 제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내 돈 내고 우리 애기가 치료받는데 굳이 당신이 그렇게까지 고개를 수그려야 돼? 고개를 수그리려면 나한테 숙여야지. 당신 전에 임신한 기형아 아이, 문제나 유산 문제 때문에 태아보험 하나 제대로 못 들어서 지금 내가 벌어놓은 생돈 날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도대체 남들 멀쩡하게 잘 낳는 아이 왜 당신만 자꾸 그러는 건데? 미치겠네 진짜. 라며 절 모욕하고 상처주며 성질을 부렸지만 저까지 언성이 따라 높아지면 뭔가 제 아이에게 더 안 좋아질 것만 같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정말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왜 제 뱃속에서 품은 아이들마다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정말 남편이나 시부모님 말처럼 남들 다 잘 멀쩡한 아이들 출산하는데 왜 나만, 왜 우리 애기들만 무슨 그리 천벌을 받았는지 마음이 아려 숨조차 못 쉬고 울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지금 제 아들이 무사히 낳아만 준다면 전 이런 것 따위 참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엄마니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엄마니까요. 제 아이는 4달 정도 흐른 뒤 2kg으로 퇴원하고 모든 과에서 합당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추후에도 아이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될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태의 아이든 목숨 지켜준 걸로만으로도 감사했지요. 저는 다 자란 아이를 겨우 제 품에 안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허나 아이를 아는 기쁨도 잠시 제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중간중간 폐렴으로 입원하고 모세기관지염으로 응급실을 밥 먹듯이 다녔습니다. 제 아이는 모든 게 다 느렸어요. 말은 아예 할 줄 몰랐고 걷는 것도 2돌 이상이 돼서야 겨우 한 발자국씩 보조기를 통해 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서는 애를 낳아도 꼭 저렇게 낳았다며, 아니, 사실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더 심한 언사로 빗대었지만 가슴 아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물론 딴에는 속상하셔서 한 말씀이라 이해하고 싶었지만 점점 더 말씀이 흉폭해지시고 덩달아 남편까지 합세해서 저희 모자를 힘들게 하니 어찌 살아야 할지 대성통곡을 했네요. 그럴 때마다 아들은 그 작고 예쁜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마치 철 위로라도 해주듯 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애가 절벽 위에서 버티던 절 살렸어요. 아무리 분하고 원통하더라도 남편의 도움 없이는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아이를 보고 참아냈습니다. 36개월이 되었을 때 담당 검사 선생님은 발달 검사 결과를 보고 한숨 짓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나와 있는 온갖 치료들을 다 받는다고 해도 나아지리란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희망 없는 말을 했고, 그래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언어치료, 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 특수운동치료 등등 아이를 위해서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간을 모두 쏟는 건 문제가 아니었으나 아이 아빠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들은 뒤 결국 2손 2발 다 들었고 제게 어느 날보다 진지하게 얘기하더군요. 우리 포기하자. 어차피 장애아인에 노력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돈 벌려고 치료 이름 갖다 붙이고 수작질 부리는 거야? 우리 애 하나 때문에 지금 집안 말아먹게 생겼어. 당신과 나라도 살아야 할 것 아냐? 언제까지 깨진 독에 물 부을 거야? 라고 했고, 몇 번이나 남편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설득해보았지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똑같은 부모인데 왜 남편은 자식을 포기하자고 하는 건지 남편의 부성애에 대해 회의감이 느껴지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밖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생긴 모양인지 외박도 잦았고 립스틱 자국이나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오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때문에 벅찼기에 남편의 바람 따위에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치료비만 대주는 걸로도 충분히 남편 고실 아빠 고실한다고 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아까웠는지 오히려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우리 이혼하자.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만큼 해줬으면 나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저의 양육권 친권은 다 줄게.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치료비 대고 잘 키워봐. 라고 나갔고 더 이상 남편에게 치료비가 나올 의지가 없자 저는 이혼의 위자료라도 받을 요량으로 남편과 이혼을 해주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아이 치료비로 나갔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까지 손을 벌렸고 저희 친정에서는 제 뜻을 아시고 손주를 위해서 집 팔고 차 팔아 제게 아이 치료비를 기꺼이 내주셨어요. 저희 친언니도 형부와 함께 조카 살리겠다고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감동받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다독거려 주시며 다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는 또 한 번 부모 형제들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가족들의 이런 정성이 통했는지 치료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기분을 말로 다 할 수 없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가슴 벅차던지요. 그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은 계단도 오르기 시작했으며 뛰기도 했습니다. 치료의 효과를 보이자 저는 아이를 데리고 좋다는 치료를 다 받았고 그렇게 엄마로서 악착같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반면 여자로서는 서글프게도 저는 많이 늙어갔네요. 당시 30대 중반밖에 안 되었는데 50은 되어 보였을 정도니까요. 아들은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고 현재는 지적장애 2급으로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생이 되는데 이제 특수학교로 옮겨볼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중학교 입학하면 뭐 사달라 잔뜩 들떠 얘기하는데 말도 쫑알쫑알 잘하고 힘들게 키운 만큼 아주 예뻐 죽겠습니다. 등치가 산만해져 버렸지만 아직 지적 능력은 어려서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합니다. 제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애교 많은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과 저를 보면 곧잘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어찌 살아냈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이 절 살렸습니다. 라고 답을 해드려요. 만약 그때 제 아들을 잃었다면 저는 어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 상처는 아무는 게 아니라 퍼져서 굶더라고요. 요새 제가 일을 쉬는 날에는 같이 아들이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요. 우리 아들은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라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꿈인 줄 알지만 엄마로서 응원은 해주고 싶네요. 아직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 일단 제주도부터 다녀와 짧은 비행 경험을 시작으로 돈 모아 먼 해외까지 가서 비행기에서 잠도 자게끔 해주고 밥도 먹게끔도 해주려고요. 참 얼마 전에는 예전 친구인 직장 동료를 통해 이혼한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는데 바람난 여자랑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자가 난임인지 불임인지 아니면 딩크족인지 재혼한 지 8년이 넘어섰는데도 아직 애가 안 들어섰다 하는데 몇 해 장손에게서 자식을 못 보니 예전 시부모님 아주 애가 탄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희 아들한테 연락 한 통 안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아비라는 작자의 행태가 씁쓸했네요. 저는 누가 뭐래도 아들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행복할 자신이 있기에 서로에게 용기 주며 힘있게 잘 살아나가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위대하니까요. 이렇게 제 사연 전하면서 간만에 아들과 함께했던 앨범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젠 울음 대신 웃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건 주체를 못하겠네요. 물론 딴에는 속상하셔서 한 말씀